공항에서 나오자 공기가 달랐어요. 익숙한 냄새가 아니었죠. 눅눅하고 낯설었어요. 남편은 짐을 끌고 앞서갔어요. 저는 뒤에서 천천히 걸었고요. 시어머니 보폭에 맞추면서요. 여행 내내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아니,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이 걸림돌이었죠. 거기서 왜 또 그러세요? 지금 그런 얘기할 때예요? 조용히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속으로만 했어요. 근데 얼굴에는 다 티가 났나 봐요. 시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요.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못 본 척했죠. 핸드폰만 보면서 걷기만 했어요. 여행 둘째 날 저녁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예약한 숙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급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어요. 택시기사와 말이 잘 안 통했어요. 남편 짜증이 눈에 띄게 늘었죠. 아, 진짜. 왜 이렇게 일이 꼬여? 그 말이 누굴 향하는지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짐 손잡이를 꼭 쥐었고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한 번 봤어요. 마디가 굵고 하얗게 질린 손. 그때였어요. 남편이 낮게 말했죠. 엄마는 잠깐만 여기 계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을 못했어요. 나 화장실만. 금방 올게. 남편은 인파 쪽으로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봤어요. 마치 알고 있다는 얼굴로요. 그 눈빛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선택했죠. 따라갈지 남을지. 그날의 선택이 10년을 끌고 갈 줄도 모르고요. 남편이 사라진 뒤 시간이 늘어졌어요. 사람들은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고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요. 저는 웃으려 했죠. 근데 웃음이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너도 알고 있지. 이건 실수 아니야. 저는 목이 말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금방 온대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목을 아주 약하게 잡았어요. 잡았다기보다 멈춰 세운 거였죠.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너희는 편해질 거야.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미안함도 원망도 없었어요.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저는 그때 어젯밤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흘린 말이요. 여행 끝나면 엄마 시설 알아보자. 이제 우리도 한계야. 그 말이 칼처럼 떠올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주변만 둘러봤어요. 낯선 언어, 낯선 표지판, 낯선 얼굴들, 낯선 냄새. 그 한가운데 시어머니만 익숙했어요. 그때 제 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짧게 말했죠. 여보, 지금 어디야? 엄마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폰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어요. 말하지 말라는 뜻, 하지 말라는 뜻. 저는 숨을 삼켰어요. 나 잠깐만. 저도 모르게 말했죠. 남편이 재촉했어요. 빨리 와. 경찰 부르기 전에.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경찰이라니요. 왜 경찰이 나오죠? 제가 멈칫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저 사람은 이미 준비했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귀에 낮게 속삭였죠. 너 지금 선택해. 같이 사라질래, 남을래. 저는 시어머니 손목을 봤어요. 손목 안쪽에 붉은 자국이 있었어요. 누가 잡아당긴 흔적. 방금 생긴 흔적.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화장실 간 게 아니었다는 걸. 남편이 잠깐만 한 건 시간 벌기였다는 걸.
그리고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죠. 엄마가 없어졌어. 그 말을 내 입으로 했어요. 그 순간부터 돌아갈 길이 끊겼어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숨이 찬 척했죠. 어디 갔어? 엄마 어디야? 저는 입술이 말랐어요. 사람에 밀려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남편이 바로 잘랐어요. 됐다. 신고부터 하자. 그 말이 너무 빨랐어요. 정말 당황한 사람은 저렇게 말 못해요. 남편은 제 폰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죠. 현지 긴급 번호였어요. 손이 안 떨렸어요. 경찰이 곧 도착했어요. 2명이었어요. 젊은 남자 경찰. 남편이 영어로 설명했어요. 놀랄 만큼 유창했죠. 평소 남편은 영어를 싫어했거든요. 경찰이 제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시간. 정확히 저는 숨을 삼켰어요. 밤 9시 10분쯤요. 그렇게 말했죠. 경찰이 메모했어요. 그리고 한 장을 내밀었어요. 실종 신고서였어요. 서명하라는 뜻. 남편이 제 손에 펜을 쥐어줬어요. 빨리 여기 사인만 해. 저는 멈칫했어요. 그때 남편이 작게 웃었어요. 딱 한 번. 정말 짧게요. 저는 그 웃음을 봤어요. 그 웃음이 모든 걸 망쳤어요. 경찰이 시어머니 사진을 요구했어요. 남편이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죠. 근데 이상했어요. 사진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최근 사진이요. 오늘 찍은 것 같은 사진. 시어머니가 공항 안에서 혼자 서 있는 사진.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거 언제 찍었어?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아까 그냥 찍어둔 거야.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준비한 말처럼요. 경찰이 사진을 받아갔어요. 그때 남편 폰 화면에 짧게 뜬 문구가 보였어요. 번역기 화면이었어요. 한 문장이 남아 있었죠. 여기서 기다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 그게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그때 경찰 한 명이 말했어요. 카메라, 우리는 확인하겠다. 남편 얼굴이 딱 굳었어요. 정말 딱 숨이 멎은 사람처럼요. 저는 그 표정을 봤어요. 그 표정이 증거였어요. 경찰이 CCTV를 보러 간 사이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지금 이러다 진짜 커져. 저는 팔을 빼려 했어요. 남편 소나기가 더 세졌죠. 당신이 말만 잘하면 돼. 엄마가 그냥 길 잃은 걸로. 그 말이 너무 익숙했어요. 이미 여러 번 연습한 말 같았어요. 저는 물었어요. 왜 이렇게 침착해? 남편은 대답 대신 웃었어요. 이번엔 웃음이 아니었어요. 비웃음이었죠. 당신도 원했잖아. 솔직히 그 말에 제가 굳었어요. 맞아요. 저도 원했어요. 그걸 들켜버린 느낌. 그때 경찰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딱딱했어요. 카메라 기록 일부는 없다. 경찰이 말했어요. 기술 문제. 남편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린 뭘 해야 하죠? 찾을 수 있나요? 경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지금은 어렵다. 내일 다시.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날 밤 우린 숙소로 돌아갔어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은 너무 잘 잤고요. 새벽에 남편 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조용히 받았죠. 응, 지금. 저는 눈을 감은 척했어요. 남편이
현관을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 뒤 돌아왔어요. 그 손에는 여권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 여권과 남편 여권, 그리고 시어머니 여권.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거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죠.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내가 정리했어. 이게 더 안전해. 안전이요. 뭐가 안전해요? 남편은 지도 앱을 켰어요. 숙소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지역? 도시 이름도 낯선 곳이었어요. 여긴 왜 가?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한참을 보다가 말했죠. 엄마가 마지막으로 여기 쪽으로 갔대. 누가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은 제 질문을 피했어요. 지금 가야 해. 경찰보다 먼저. 저는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찾으러 가는 거지?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남편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찾으러. 근데 그 눈이요. 찾는 눈이 아니었어요. 없애는 눈이었어요. 차를 탔어요. 아직 해도 안 떴어요. 도로는 축축했고 가로등은 끊겼어요. 남편은 라디오도 안 켰어요. 엔진 소리만 계속 들렸죠. 저는 계속 창밖만 봤어요. 어두운 나무, 낮은 안개, 가끔 보이는 작은 집들. 엄마를 찾으면 뭐라고 할 거야?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남편은 한참 뒤 말했어요. 그냥 집에 가자고. 그 말이 너무 가벼웠어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길이 갑자기 좁아졌어요. 차가 덜컹거렸고 바퀴가 돌을 밟았어요. 남편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표지판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고요. 멀리 작은 가게 하나, 불빛이 희미했어요. 남편이 내렸어요. 여기서 물어볼게. 그렇게 말했죠. 저는 따라 내렸어요. 공기가 차가웠어요. 가게 안에는 중년 남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낯선 언어로 말했어요.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어요. 산 쪽, 더 깊은 쪽. 남편이 지갑을 꺼냈어요. 돈을 접어 건넸어요. 그 순간 제가 물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돈을 줘? 남편이 저를 보지 않고 말했어요. 입 다물어.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요. 누굴 버리고요. 다시 차를 탔어요. 길이 더 험해졌어요. 핸드폰은 신호가 끊겼고요. 창문 밖에 낯선 표식들이 보였어요. 붉은 천 조각, 나무에 묶인 끈. 저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작은 공터, 낡은 쉼터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캐리어도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차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남편이 내리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왔니? 한 번도 안 놀란 목소리. 저는 그 말에 더 무서웠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끝내.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남편이 제가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 제 뒤로 가방을 던졌어요. 이거 들고 차로 가.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부탁 같기도 했고요. 포기 같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너는 가. 너는 살아. 그 말을 남기고요. 남편이 제 손목을 끌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해 손도 안 흔들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마치 우릴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묻는 사람처럼요.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아니라 비명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남편이 말했어요. 잊어. 오늘부터 엄마는 없던 사람이야. 그 말이 진짜 공포였어요. 도시로 돌아왔어요. 하늘이 밝아졌죠. 근데 우리 얼굴은 더 어두워졌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이제부터 연습해. 연습? 제가 되물었죠. 남편이 숨도 안 쉬고 말했어요. 엄마는 실종. 우린 피해자. 너는 울어. 나는 분노해. 그 말이 대본처럼 들렸어요. 경찰서에 갔어요. 남편이 앞에 섰죠. 어머니를 찾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뒤에서 손을 꼭 쥐었어요. 울어야 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눈물이 죄책감인지 공포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자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요. 신우이였어요. 엄마 어디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폰을 뺏었죠. 찾고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야. 남편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 자연스러움이 저를 더 무너뜨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종이 봉투를 꺼냈죠.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 여권 사본, 현지에서 쓴 현금 영수증, 그리고 버스표 한 장.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았어요. 남편이 그날 처음 가본 게 아니라는 걸. 남편이 말했어요. 이건 보험이야. 보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물으면 엄마는 우리랑 끝까지 같이 있었고 우리가 찾으러 다녔다는 증거가 필요해. 그 말이요. 소름이 돋았어요. 찾으러 다녔다는 증거를 만드는 사람이 진짜로 찾을 리가 없잖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수사는 흐지부지 됐고 사람들도 지쳤어요. 신우이의 분노는 점점 저한테 왔죠. 너 때문이야. 그 말이 칼이었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저를 밀어냈어요. 내가 좀 참아. 입 조심하고. 우리 집은 조용한 감옥이 됐어요. 밥 먹는 소리도 큰 소리 같았죠. 저는 가끔 꿈을 꿨어요. 안개 속 공터, 헤드라이트, 서 있는 시어머니, 돌아서지 않던 등, 눈을 뜨면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그런 밤이면 남편은 조용히 말했죠. 잊어. 살려면.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우린 그 일을 말하지 않았죠. 단 한 번도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남편 핸드폰이 먼저 울렸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그 입모양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사람 살아있어. 전화가 끊겼어요. 남편 손이 떨렸죠. 누구야? 제가 물었어요.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입술만 하얗게 말랐죠. 저는 남편 폰을 빼앗았어요. 최근 통화 목록에 번호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번호로 다시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받았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한국말이었죠. 드디어 연락하네요. 그 말부터 이상했어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죠. 남자는 조용히 웃었어요. 10년 전 동남아에서 그 네 글자에 심장이 멎었어요. 당신들 거기 다녀왔잖아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건 남자가 끊었어요. 말하지 마요. 지금부터는 내가 말할 차례니까. 제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당신 시어머니 사망 처리 안 됐습니다. 그 말이 당연한데도 저를 무너뜨렸어요. 남자가 이어 말했죠. 그분은 살아 있었고 당신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그게 답이었죠. 남자가 말했어요. 그날 그 오지 당신 남편이 그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그곳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귀가 멍해졌어요. 이미 그곳에요. 그럼 그날 우리는 뭘 한 거죠? 남자가 한 장의 파일을 보냈어요. 메시지였어요. 사진 한 장. 시어머니가 낯선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표정이요. 공포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표정. 오히려 익숙한 표정. 그 옆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 명. 젊은 여자들. 그리고 한 남자. 그 남자가 낯이 익었어요. 10년 전 가게에서 봤던 중년 남자. 그 사람과 같은 얼굴이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그 오지는 실종되는 곳이 아니라 숨는 곳이에요. 당신 시어머니는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고 지금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왜 지금 연락해요? 왜 하필 지금? 남자가 짧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약속을 어겼거든요. 돈, 그 돈을. 남편이 그제야 소리쳤어요. 끊어. 당장 끊어. 그 목소리엔 공포가 있었어요. 남자는 끊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게 말했죠. 내일 아침 9시 10분 당신들 둘 다 혼자 나오세요. 오면 진실을 보여줄게요. 안 오면 당신이 한 거 한국에 다 뿌립니다. 그 말에 제가 무너졌어요. 남편이 제 손에서 폰을 뺏었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여보, 그때 엄마는. 저는 끊었어요. 아니야. 지금 와서 그 이름 꺼내지 마.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근데 그 울음이요.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들켰다는 울음. 끝났다는 울음. 저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내일은 공포가 아니라 심판이 온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너무 맑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죠.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신발끈을 묶고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약속한 곳으로 갔어요. 사람이 많은 번화가. 근데 그 한쪽에 낯선 골목이 있었어요. 그 골목 입구에 검은 차가 한 대, 창문은 새까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오늘만 넘기자. 오늘만요. 우린 10년을 넘겼는데요. 차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남자가 나왔죠. 10년 전 그 가게의 남자. 그는 우리 얼굴을 보고 웃었어요. 반가운 웃음이 아니었어요. 확인하는 웃음. 시간 지켰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남편이 억지로 웃었어요. 원하는 게 뭐죠? 남편이 물었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진실부터. 그가 손짓하자 차 안에서 태블릿이 나왔어요.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오지의 공터, 그날의 헤드라이트,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누군가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카메라 바깥에서 누군가가 말했죠. 낯선 언어. 근데 뜻은 알겠더라고요. 돈, 약속? 남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장면이 정확히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 시어머니가 움직였어요. 차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걸어 들어갔어요. 오지 안쪽으로, 마치 집으로 가듯이요. 남자가 말했어요. 그분은 버려진 게 아니라 돌아간 겁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물었어요.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남자는 짧게 말했어요. 살았죠. 그리고 준비했죠. 남편이 이빨을 깨물었어요. 우리가 뭘 했다고? 남편이 말했죠. 남자가 웃었어요. 당신은 그분이 숨을 곳을 돈으로 사준 겁니다. 대신 입을 닫기로 했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시어머니는 도망친 게 아니라 숨었어요. 누군가로부터요.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몰랐죠. 근데 거짓말은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맞아요. 저는 거짓말했어요. 내 입으로 없어졌어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서류가 있었어요. 한 장은 사망 처리 관련 서류, 한 장은 부동산 등기 같은 종이, 그리고 마지막 녹취 파일 제목, 유산, 그 두 글자. 남자가 말했어요. 당신 시어머니는 돌아오면 모든 걸 끝낼 겁니다. 남편이 서류를 낚아챘어요. 장난하지 마.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죠. 그때였어요. 골목 끝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박또박. 아무렇지 않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예전보다 조금 말랐어요. 근데 눈빛은 더 단단했죠. 시어머니가 우리 둘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10년. 잘도 숨었구나.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뿐이었죠.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저를 찔렀어요. 너, 나 버린 거 아니지? 그 질문이 정말 잔인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진실도 못 말하겠고,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봤어요. 10년 전처럼 멈춰 세우듯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내가 살려줬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이제 너는 내가 선택해. 그날처럼 따라갈지 남을지.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저를 붙잡으려 했죠. 그 손이 10년 전과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쪽으로 한 발, 또 한 발 걸어갔어요. 남편이 울부짖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제가 말할게요. 제가 10년 전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끝낼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가 조용히 웃었죠. 그 웃음은 협박이 아니라 끝을 아는 사람이 웃음이었어요. 그날 진짜 공포가 시작됐어요. 누가 사라질지의 공포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공포. 그리고 그 공포는 결국 나를 살리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